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날 밤 눈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는 집을 떠났다. 가족의 차가운 문턱을 넘으며 내 가슴속에 쌓인 눈처럼 무거운 분노가 녹아내리지 않았다. 형의 죄를 대신 짊어진 내가 왜 이토록 버림받아야 했을까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 복수의 칼날이 내 손에 쥐어진 기분이었다. 그 눈보라는 서울의 겨울을 상징하듯 내 인생을 뒤덮었다. 2025년 12월 4일, 현재 날짜처럼 차갑고 무자비한 그날. 나는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에서 홀로 서 있었다. 가족의 아파트는 여전히 창문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자리가 없었다. 형, 김민주는 항상 완벽했다. 우리 집안의 장남으로 대기업 재벌가의 후계자 후보. 아버지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거대 기업의 그림자를 꿈꾸며 그를 키웠다. 나는 차남, 김태현. 형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보통의 엔지니어.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뒤집혔다. 집을 나선 지 일주일, 나는 여관방에서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다. 화면에 떠오른 뉴스 헤드라인, 대기업 후계자 스캔들, 참사 은폐 의혹, 형의 이름이 없었다. 대신 내 이름이 떠 있었다. 김태현, 회사 기밀 유출 및 횡령 혐의로 구속, 웃기지도 않았다. 그 죄는 형의 것이었다.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불법 도박에 빠졌고 그 증거를 지우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태현아, 내가 도와주면 형제지. 가족을 지키자. 그의 그 미소. 지금 생각해도 속이 울렁거린다. 나는 형을 믿었다. 어렸을 때부터. 형은 나를 보호해주는 영웅이었다.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 형이 달려와 싸워주던 그날. 대학 입시에서 내가 떨어질 뻔했을 때 형이 밤새 공부 도와준 그 밤. 하지만 그건 모두 가짜였다. 형은 나를 이용한 도구일 뿐. 회사에서 일하던 나는 형의 지시로 그 돈을 옮겼다. 이건 임시 조치야. 나중에 돌려줄게. 그리고 그는 증거를 조작했다. CCTV 영상에서 내 얼굴을 합성하고 이메일을 내 계정으로 위장. 부모님은 형의 말을 믿었다. 민준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태현이가 미쳤어.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찔렀다. 눈이 그치지 않았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종로로 향했다. 그곳에 형의 은신처가 있었다. 최근에 알게 된 정보. 형은 스캔들이 터지기 직전 회사 돈으로 산 제주도의 별장을 팔아치우고 서울로 숨어들었다. 나는 해커 친구에게 부탁해 그의 위치를 추적했다. 돈이 없어 비싼 장비는 못 샀지만 기본적인 IP 추적으로 충분했다. 태현아, 이건 범죄야. 친구의 경고를 무시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됐다. 종로의 골목은 눈으로 뒤덮여 미끄러웠다. 나는 형이 머무는 모텔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다. 형, 나야. 태현, 문이 열리며 형의 얼굴이 나타났다. 놀란 눈빛, 하지만 곧 미소로 바뀌었다. 태현아. 어떻게 왔어? 들어와. 방 안은 난방이 세게 틀어져 더웠다. 테이블 위에 맥주 캔과 노트북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형은 나를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왜 그랬어, 형? 내 목소리가 떨렸다. 형은 한숨을 쉬며 앉았다. 미안해. 상황이 복잡했어. 회사에서 압박이 심해서 내가 이해해줄 거라 믿었어. 이해? 웃음이 나왔다. 내 인생을 망친 게 그게 다야? 부모님은 나를 쫓아냈어.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고. 형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아니, 그건 연기였다. 나는 알았다. 형은 항상 이렇게 사람을 속였다. 회사 동료들, 여자친구들, 심지어 부모님까지. 형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태현아, 사실 더 큰 비밀이 있어? 아버지의 비리야. 그 돈은 아버지가 숨긴 정치 로비 자금이었어. 내가 그걸 발견하고 이용하려 했지? 내가 대신해준 덕에
나는 빠져나올 수 있었어 왜 충격이었다. 아버지. 우리 집안의 기둥, 존경의 대상. 형은 계속했다. 아버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돈을 세탁했어. 내가 그 증거를 쥐고 협박하려 했는데 일이 틀어졌지. 내가 희생된 거야. 하지만 이제 내 도와주면 모두 복수할 수 있어. 나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형의 말에 끌렸다. 가족 전체가 나를 배신한 거였다. 복수의 대상이 형 하나가 아니라 온 가족으로 확대됐다.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형은 아버지의 비밀 계좌를 해킹할 방법을 알려줬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코드를 입력했다. 엔지니어로서의 기술이 빛을 발했다. 화면에 숫자들이 춤을 췄다. 이제야 시작이야. 이 형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 순간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형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다. 나는 몰래 그의 폰을 확인했다. 메시지, 태현이 왔어. 계획대로 유인중, 증거 지워, 배신의 연속이었다. 형은 나를 다시 이용하려 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내가 잡히면 형은 영웅이 될 터였다. 나는 칼을 쥐었다. 모텔방에 있던 과도. 형, 끝났어.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현아, 진정해. 오해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는 가운데 눈보라는 여전히 창밖에서 몰아쳤다. 형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칼을 쥔 손을 떨며 물러섰다. 내가 또 나를 팔아넘기려 했어. 형은 무릎 꿇고 애원했다. 아니야, 태현아. 그 메시지는 오해야? 아버지 쪽 사람한테 보낸 거야? 내가 믿어줘. 그의 눈물이 흘렀다. 진심일까? 연기일까? 나는 칼을 내려놓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한국 드라마처럼 천천히, 고통스럽게. 우리는 그 밤을 모텔에서 보냈다. 형은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부터의 이야기. 아버지는 우리 집안을 재벌로 만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어머니의 불륜, 형의 학창시절 괴롭힘은 모두 아버지의 야망 아래 묻혔다. 태현아, 너는 순수했어. 내가 부러웠지? 그래서 이용한 거야? 미안해. 형의 고백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함정일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을 벗어났다. 형의 제안으로 부산으로 향했다. 거기서 아버지의 비밀 창고를 털자. 증거를 모아서 폭로하면 우리 둘 다 자유야.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한국의 철도, KTX는 빠르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눈보라 속에 갇혀 있었다. 형은 옆에서 졸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규칙적이었다. 나는 그의 가방을 뒤졌다. 안에 든 USB 잡어지의 계좌 내역. 진짜였다. 부산에 도착한 우리는 해운대에 싸구려 여관에 머물렀다. 밤바다 소리가 들려오는 방. 형은 지도를 펼쳤다. 창고는 여기야. 보안이 약해. 내 해킹으로 문 열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웠다. 형을 이용해 증거를 모은 후 그를 버릴 생각이었다. 배신의 연쇄 누가 먼저 끊을 수 있을까? 작업은 순조로웠다. 창고에 들어서자 상자 가득 문서와 하드디스크가 쌓여 있었다. 나는 하나씩 복사했다. 아버지의 로비, 뇌물, 심지어 어머니의 과거.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와 바람을 피웠고 그로 인해 가족이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이게 우리 가족의 진짜 얼굴이야.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문서를 보며 울었다. 이번에는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남자들이 들어왔다. 아버지의 사설 경호원들. 잡혔다. 형이 속삭였다.
총구가 우리를 겨누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USB를 삼켰다. 싸움이 벌어졌다. 형은 한 명을 쓰러뜨렸고 나는 다른 한 명의 팔을 꺾었다. 피가 흘렀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다. 우리는 도망쳤다. 바다 쪽으로. 숨을 헐떡이며 해변에 도착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헐떡임을 삼켰다. 태현아, 고마워. 내 덕에 살아남았어. 형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형, 이제 진짜 복수 시작이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둠이 드리워졌다. 이 싸움에서 누가 승자일까? 부산에서의 탈출 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형은 새로운 신분증을 구해왔다. 이제 이름 바꿔서 살짝.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아니, 형 얼굴을 마주해야 해. 부모님을. 형의 눈빛이 흔들렸다. 위험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고집했다. 복수는 대면에서 완성된다. 강남의 카페에서 우리는 계획을 다듬었다. 스타벅스 같은 체인점, 사람들로 붐비는 곳 완전했다. 증거를 언론에 넘기자. JTBC나 KBS에 형이 제안했다.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추가로 형의 약점을 쥐기로 했다. 그의 도박 기록, 그걸로 협박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태현. 침묵이 흘렀다. 왜 전화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형의 죄를 내가 대신했어. 아빠의 비리도 알아? 만나자. 어머니는 한참 후에 말했다. 알았어. 내일 한강공원에서. 형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이건 나 혼자 할 일이었다. 한강공원은 눈으로 덮여 고요했다. 어머니는 코트 차림으로 왔다. 얼굴이 수척했다. 태현아, 미안해. 내가 고통받는 걸 알았지만 가족을 지키려 했어.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아빠가 나를 강요했어? 불륜도. 모든 게 충격이었다. 어머니가 피해자였다. 하지만 왜 나를 버렸나?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더 망가질까 봐. 민준이가 너를 보호할 거라 믿었어. 그 순간 형의 그림자가 보였다. 공원 벤치 뒤에서. 그는 엿듣고 있었다. 형, 나는 소리쳤다. 형이 달려나왔다. 엄마, 왜 여기 왔어? 위험하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형을 노려봤다. 내가 태현이를 망쳤어. 내 죄를 왜 동생한테 떠넘겼어? 가족의 대립이 시작됐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쳤다. 가족의 대립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어머니의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꿨다. 민준아, 너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야망을 이어받았어. 하지만 그건 독이었어. 내가 도박에 빠진 것도, 태현이를 이용한 것도 형은 부정했다. 엄마, 그건 아빠 탓이야. 나를 압박한 거지. 나는 중간에 서서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들을 들었다. 이제 그만해. 증거를 폭로하자. 모두 끝내. 하지만 어머니는 반대했다. 안 돼. 그럼 집안이 무너져. 너희 둘 다 감옥 갈 거야. 이 그녀의 눈빛에 절박함이 서렸다. 한국 사회에서 재벌 가족의 몰락은 죽음과 다름없었다. 스캔들 하나로 기업이 휘청이고 언론이 물어뜯는다. 나는 이해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다. 엄마, 나 때문에 이미 무너졌어. 나를 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공원을 떠났다. 형은 어머니를 차로 데려다주고 나와는 다시 모텔로. 태현아, 엄마 말 믿지 마. 그녀도 가담했어. 아빠의 로비에 서명한 거 내가 본 문서에 있잖아.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어머니마저. 밤새 잠 못 이루며 USB를 다시 봤다. 맞았다. 어머니의 서명. 불륜의 대가로 그녀는 아빠의 비리를 도왔던 거였다.
다음 날, 나는 홀로 아버지를 만났다. 회사 본사 앞 롯데월드타워 같은 초고층 빌딩. 아버지는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태현아, 돌아와라. 이건 오해야.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CEO다운 카리스마. 하지만 나는 증거를 테이블에 던졌다. 아빠, 이게 오해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준 거지? 민준이냐? 그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이 집안은 나 없인 서 있지도 못해. 내 엄마, 내 형 모두 나 덕분이야. 아버지의 말은 독이었다. 태현아, 내가 대신한 그 죄? 그건 내 미래를 위한 투자야. 회사에서 내 자리를 만들어줄게. 민준이는 약해. 너처럼 강한 놈이 필요해. 충격. 아버지는 나를 이용한 게 아니라 선택한 희생양으로 봤던 거였다. 강해. 나를 감옥에 넣어서 나는 소리쳤다. 아버지는 웃었다.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누군가 희생해야 해. 내가 그 역할을 한 거지.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결심했다. 복수의 대상은 가족 전체. 하지만 어떻게? 단순 폭로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덮을 테니까. 나는 언론이 아닌 소셜미디어를 택했다. X,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으로 증거를 업로드. 재벌비리 가족 배신 해시태그. 게시물이 퍼지기 시작했다. 리트윗 수천. 댓글, 이게 진짜. 충격이야. 형제간 배신, 드라마 같아. 형이 알게 됐다. 태현아, 미쳤어. 이게 뭐야? 그는 내 방으로 쳐들어왔다. 이제 아버지가 우리 둘 다 죽이려 할 거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게 목적이야. 형도 포함해서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까지. 내가 날 배신하는 거야. 아이러니했다. 배신의 고리가 닫히는 순간. 그날 밤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태현아, 그만해. 내 아빠가 자살하려 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렸다. 강남 아파트. 문이 열려 있었다. 아버지는 발코니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아빠, 나는 달려갔다. 어머니가 뒤따라왔다. 형은 없었다. 태현아, 내가 이겼어.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기면 뭐해? 가족이 산산조각 나. 이 그의 손에 빈 약병. 나는 그를 안았다. 아빠, 왜? 그는 속삭였다. 미안해. 모든 게 내 탓이야. 내 엄마를 사랑했지만 야망이 더 컸어. 어머니가 울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다. 형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 총. 이제 끝내자. 그의 눈은 미쳤다. 태현이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 내가 시작한 거야. 아빠의 총성이 울렸다. 아니, 울리지 않았다. 나는 형의 팔을 쳐서 총을 떨어뜨렸다. 싸움. 발코니 난간으로. 형이 밀려 넘어질 뻔했다. 형, 그만. 나는 외쳤다. 발코니에서의 싸움은 악몽이었다. 형의 손이 내 목을 조였다. 내가 왜 나를 망치냐? 나는 내 영웅이었어. 그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섞였다. 나는 그의 팔을 비틀었다. 영웅. 너는 악마야. 우리는 난간을 붙잡고 버텼다. 아래 한강이 검은 뱀처럼 꿈틀거렸다. 어머니의 비명, 민준아, 태현아, 그만해.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민준아, 내려. 하지만 형은 듣지 않았다. 아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도박, 빚, 모든 게. 그는 약병을 집어 아버지를 향해 던졌다. 아버지가 피했다. 그 순간 나는 형을 끌어당겼다. 형, 살아. 진실을 말해.
형의 눈에 순간 망설임이 스쳤다. 총이 바닥에 떨어진 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다. 형이 먼저 움직였다. 미안해, 태현아. 그는 난간을 넘어 한강으로 뛰어내렸다. 형, 내 외침이 메아리쳤다. 물보라가 일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 아버지는 멍하니 서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다. 나는 체포됐다. 증거 유포와 폭행 혐의하지만 USB 덕에 아버지의 비리가 드러났다. 형의 시신은 다음 날 발견됐다. 자살로 판정. 뉴스, 재벌가 후계자 추락사, 비리 스캔들 배경. 나는 감옥에서 그걸 봤다. 세포안, 차가운 벽. 복수는 완성됐나? 아니, 공허했다. 감옥 생활은 지옥이었다. 한국의 교도소, 과밀 수감. 매일 아침 점호, 노동. 나는 청소반에 배정됐다. 동료 수감자들, 야, 너 그 재벌 스캔들 녀석이냐? 영웅이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동정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에 형의 얼굴이 맴돌았다. 그의 마지막 말, 미안해. 3달 후, 재판날,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증인석에 섰다. 태현이는 무죄야. 모든 건 내 탓이. 그의 증언이 나를 구했다. 어머니도 왔다. 제 아들은 희생양이었어요. 판사는 무죄 판결. 하지만 자유는 맛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가족은 이미 부서졌다. 퇴원 후 나는 인천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새 삶.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X에서 메시지, 김태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익명. 형의 친구. 아니, 더 큰 적, 아버지의 정치적 적수. 그들은 가족 비리를 이용해 복수를 계획 중이었다. 나는 다시 움직였다. 해킹 기술로 추적. 발신지는 제주도. 그곳으로 갔다. 비행기 안, 창밖 바다가 보였다. 이번엔 내가 끝낸다. 제주에 도착. 렌터카를 타고 산속 별장으로. 문을 열자 남자가 기다렸다. 왔군. 내 가족이 내 인생을 망쳤어. 내 아버지가 내 회사를 무너뜨렸지. 그는 피해자였다. 아버지의 로비로 파산한 사업가. 대화가 시작됐다. 태현아, 너도 피해자지. 같이 복수하자. 그의 제안. 나는 흔들렸다. 이게 또 다른 배신인가?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우리는 손을 잡았다. 새로운 동맹.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했다. 한국 사회는 믿음이 약하다. 모두가 생존을 위해 움직인다. 제주에서의 계획은 대담했다. 아버지의 회사 주식 폭락 유도. 내부 정보 유출. 나는 다시 코드를 썼다. 밤새. 이게 끝이야. 남자는 웃었다. 아니, 시작이야. 그의 말에 불안이 스쳤다. 서울로 돌아와 실행. 주식시장이 요동쳤다. 뉴스, 대기업 주가 폭락, 내부자 거래 의혹, 아버지의 회사 CEO 사임. 집안은 파탄. 어머니가 전화, 태현아, 왜 다시? 나는 대답했다. 엄마, 이게 정의야.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그 남자는 형의 도박 채권자였다. 형이 빚을 갚지 않아 나를 이용해 가족을 무너뜨린 거였다. 내 형이 나한테 10억 빌렸어. 이제 내가 갚아. 그의 총이 나를 겨누었다. 제주 별장에서의 대면은 악몽의 연장이었다. 남자의 이름은 박준호. 형의 도박장에서 만난 사채업자. 민준이가 돈을 갚지 않아 내 아버지한테 갔지? 하지만 그 새끼가 날 무시했어. 그의 총구가 내 이마를 찔렀다. 이제 내 차례야, 태현아. 가족 자산으로 갚아. 나는 웃었다.
그 돈은 이미 없어. 내가 주가 폭락시킨 덕에? 박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그건 내가 한 짓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 이용했지? 이제 총 내려. 그는 웃었다. 영리하네. 하지만 아직 모르지? 내 형이 살아있어. 왜 충격? 형이. 추락사 판정은 가짜였다. 박준호가 구출에 은신시켰다고. 형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에 상처투성이. 태현아, 미안. 이게 마지막 배신이야. 그는 총을 쥐었다. 박 사장님과 거래했어. 내가 잡히면 내가 자유야. 또 배신. 나는 도망쳤다. 별장 밖으로. 제주의 야트막한 밤, 차를 타고 공항으로. 하지만 형과 박준호가 쫓아왔다. 공항 도로에서 추격전. 내 렌터카가 미끄러졌다. 눈은 아니지만 비가 쏟아졌다. 한국의 겨울비처럼 차갑게. 차가 충돌했다. 나는 살아남았지만 다쳤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경찰이 왔다. 김태현 씨, 박준호와 김민준 체포됐습니다. 당신 증언 부탁해요.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이번엔 형과 박준호가 피고인. 나는 증인. 법정에서 형을 봤다. 태현아, 용서해. 그의 눈빛. 나는 말했다. 형, 왜 끝까지? 그는 고백했다. 아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너는 강했으니까 내가 버틸 줄 알았어.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기자들, 형제 배신의 전말. 아버지와 어머니도 왔다. 아버지는 쇠약해졌다. 태현아, 집으로 돌아와.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아빠, 당신의 야망이 우리를 망쳤어요. 어머니는 울었다. 태현아, 엄마 잘못이야. 민준이를 너무 방치했어. 판결, 형 15년, 박준호 20년. 나는 자유. 하지만 마음은 같았다. X에서 논쟁이 일었다. 김태현은 영웅인가 악당인가? 가족 파괴자의 댓글들이 나를 찔렀다. 누군가는 정의의 복수라고, 누군가는 가족을 배신한 괴물이라고. 나는 그 논쟁 속에 섰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IT 회사에서 일, 서울 외곽, 은평구, 매일 지하철 타고 출근. 평범함이 위안이었다. 하지만 밤의 꿈, 형의 추락, 아버지의 약병, 어머니의 눈물.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왔다. 태현아, 내 동생 임신했어. 어머니의 배의 충격. 누구? 그녀는 웃었다. 아빠랑. 새 시작이야. 나는 안아주었다. 축하해, 엄마. 하지만 속으로는 물었다. 이게 행복인가? 형의 편지가 왔다. 감옥에서. 태현아, 내가 틀렸어. 내가 이겼어. 하지만 후회막 가족은 영원히 연결돼 눈물이 흘렀다. 복수의 끝은 용서? 아니, 공존. 시간이 흘렀다. 2026년 봄 서울의 벚꽃이 피었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팀장. 동료들은 내 과거를 모른다. 태현 씨, 일 잘해요. 그 말이 위로됐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X 계정은 삭제했다. 논쟁은 잊혔다. 세상은 빨리 잊는다. 가족과의 화해는 느렸다. 아버지는 은퇴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강남이 아닌 홍대 근처. 태현아, 와서 커피 마셔.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나는 갔다. 테이블에서 이야기. 아들아, 미안해. 야망이 눈보라처럼 우리를 삼켰어. 나는 용서했다. 아빠, 이제 평범하게 살아요. 어머니의 출산. 여아. 이름, 희연.
희망의 병원에서 안아봤다. 부드러운 피부. 이 아이는 배신 모를 거야, 어머니가 말했다. 형은 감옥에서 편지로 축하했다. 내 조카. 잘 키워. 하지만 트위스트가 마지막에 왔다. 어느 비 오는 날, 문 두드림. 형의 옛 여자친구. 태현 씨, 민준 오빠가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요. 그녀가 준 편지. 형의 필체, 태현아. 진짜 비밀은 엄마의 불륜 상대가 아빠의 동생, 내 삼촌이었어. 그로 인해 집안이 갈라졌지? 내가 숨긴 이유. 너를 보호하려 했어? 복수 말고 용서 선택해. 충격. 삼촌. 어렸을 때 사라진 그 사람. 모든 게 연결됐다.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분노. 나는 편지를 태웠다. 이제 끝, 누구에게 말할까? 아무도. 이 비밀은 무덤까지. 나는 한강 다리로 갔다. 눈보라 대신 비가 내렸다. 형, 고마워. 내 덕에 강해졌어. 바람이 속삭였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논쟁은 남는다. 내가 옳았나? 가족을 구한 건가? 파괴한 건가? 독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삶은 계속됐다. 희연의 첫걸음, 아버지의 카페 손님, 어머니의 미소. 한국의 봄처럼 새로운 시작. 하지만 그 눈보라의 추억은 영원히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는 말은 이제 돌아와로 바뀌었다.